원숭이 꿈이라는 괴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귀신 얘기는 아닌데 꿈이 엄청 잔인한, 한번 보실? 니찬 괴담 원숭이 꿈. 꾸고 그로테스크한 요소가 다분합니다. 트라우마의 주의. 사진이 무섭네요. 이게 사진이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옛날 사진에 그냥 얼굴이 없을 것 같아. 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꿈을 꿀 때면 가끔 난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자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어째선지 저는 어스레한 무인역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꽤나 음기 넘치는 꿈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역에서 생기 없는 남자 목소리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방송은 이제 곧 전차가 들어옵니다. 그 전차에 타면 당신은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에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전차라기보단 유원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숭이 기차 같은 것이었는데 얼굴빛이 나쁜 남녀 몇 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난 정말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꿈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공포감을 안겨줄지 시험해보고 싶어졌고 결국 그 전차에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으면 잠에서 깨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자각하는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 뒷부분부터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미적지근한 공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꿈인지 의심할 정도로 리얼한 현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출발합니다 라는 방송이 흐르고 전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고 저는 불안과 기대로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는 홈을 빠져나간 뒤 바로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자줏빛 불빛이 터널 안을 괴기스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터널 경치 어렸을 적 유원지에서 탄 스릴러카 배경이잖아. 이 전차도 보면 원숭이 기차고 결국 과거 내 기억에 의한 소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도 안 무섭네. 라고 생각한 그때 다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회뜨기입니다. 회뜨기?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전차의 가장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 주변에 넝마 같은 것을 걸친 소인 넷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도주로 몸이 찢겨 정말로 생선회를 뜬 것 같은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렬한 악취가 주변을 덮쳐왔고 남자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큰 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남자 몸에서는 점점 내장이 도련해졌고 피투성이 같은 장기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혈색이 나쁘고 머리가 긴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녀는 바로 뒤에서 큰 난리가 났는데도 입을 꾹 다문 채 앞만 바라보며 뒤를 신경 쓰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에 놀란 저는 이게 정말 꿈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무서워졌고 좀 더 상황을 본 뒤에 꿈에서 깨어나기로 했습니다. 어느샌가 가장 뒤에 앉은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붉은 피와 고깃덩어리 같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뒤에 앉은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도려내기입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명의 소인이 나타나 포크 스푼 같은 것을 들고 뒤에 앉은 여성의 눈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무표정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고통 때문인지 엄청난 형상으로 바뀌었고 제 바로 뒤에서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커다란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에서 안구가 튀어나옵니다. 피와 땀 냄새가 엄청납니다. 무서워진 저는 떨면서 앞을 바라보았고 몸을 숙였습니다.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순서를 보면 다음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려 했습니다만 제 차례에는 어떤 방송이 나올지 궁금해진 저는 방송을 확인한 뒤 그 장소에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회뜨기 뭐 이런 거 말고 다음에 오면 두고 봐 뭐 이런 거. 아니네. 다음 역은 다진 고기 역입니다. 라고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악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된 저는 신경을 집중하여 꿈에서 깨려고 했습니다. 꿈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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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기만 해도 깨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윙 하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인이 제 무릎 위에 앉아 이상한 기계 같은 것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를 다진 고기로 만들 도구라 생각하니 무서워졌고, 꿈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고 눈을 꽉 감은 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얼굴에 풍압을 느끼며 이제 틀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신은 땀으로 축축히 젖어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 가서 물을 대량으로 마신 뒤에야 진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생생했지만 어차피 꿈이니까 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재밌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이 꿈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채 아르바이트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역은 도려내기 역입니다. 그 장면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꿈이다 라고 금방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전과 완전히 똑같은 순으로 소인 둘이 그 여성의 안구를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저는 꿈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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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꿈에서 깰 수 없었습니다. 꿈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음 역은 다진 고기입니다. 슬슬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잉하는 소리도 가까워집니다. 꿈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게 해줘.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제가 눈을 뜨려고 한 그때, 또 도망치는 건가요? 다음에 왔을 땐 끝입니다 라고 그 방송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땐 꿈에서 완전히 깬 상태였고 전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방송은 절대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요? 이 일이 있고 지금까지 아직까진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이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심장마비든 어떤 형태로든 저는 죽게 될 것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심장마비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다진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거는 아까 읽었던 원숭이 꿈에 이어서 다른 사람의 체험담인 원숭이 꿈 또 읽어볼게요. 니찬 오컬트판에서 소개되었던 원숭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아는가? 어떤 전차에 타게 된 사람이 독특한 방법으로 순서대로 살해된다는 이야기다. 자, 이 원숭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읽은 사람에게도 재난이 찾아옵니다. 같은 코멘트도 없이 시작하여 문장도 읽기 쉬워 난 페이지를 열자마자 금방금방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뒤 4일째 밤 나는 다음 편이라 할 수 있는 무서운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능가할 순 없다. 이 사실은 다들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내가 꾼 꿈을 이곳에 적어보려 한다.
꿈속에서 나는 나고야 시내의 어느 유원지 슬로우 코스터를 타고 있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인데 공원 일부를 천천히 도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 본 것이라 상세한 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거의 3분에서 5분이면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리는 곳 바로 앞에 작은 터널이 있고 그곳을 지나면 비디오 카메라를 든 아버지가 보였다. 그 옆에는 우리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이 꿈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기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다. 꿈속에 나는 2인석 자리에서 가장 앞쪽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어린 시절 누나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누나를 올려다보며 신나했었는데 이 꿈속에서는 나만 20살이었다. 이 나이차로 보면 나이가 많이 나는 형제거나 자칫 아버지와 딸 사이로도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리웠던 그 시절의 꿈을 즐기기로 했다. 우리가 탄 열차는 천천히 코스를 돌아 터널에 당도했다.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상냥했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가니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유원지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타고 있던 열차는 전차로 변했고 나는 5호차 자유석에 앉아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어린 누나는 이제 없다. 자리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흡연 차량인 4호차와 연결된 문을 여니 담배 냄새가 났다. 나는 신칸센을 타고 이동한 때가 많아 꿈도 그렇게 연결되어 버린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인지 꿈이란 항상 좋은 것을 보여줄 생각을 않는다. 나는 혀를 찼다. 창문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간다.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 안이 너무 조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인석과 3인석, 좌우 어떤 자리를 봐도 어느 열이든 창문 속에 딱 한 사람씩밖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들 안색이 나빴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느샌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MD 플레이어를 꺼내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칸센이 감속하기 시작한다. 이상하네. 교토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혹시 기우아시마역에 멈추려는 건가? 나는 역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헤드폰을 벗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방송을 듣지 못했다. 모르는 역에서 멈춘 신칸센. 그리고 갑자기 차 안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아무래도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이지? 하지만 내 시력으로는 뒷좌석까지 볼 수 없었다. 타고 내리는 사람 한 명 없이 신칸센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감속. 다음 역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매달기. 신칸센은 또 모르는 역에 멈춘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비명소리. 급히 뒤를 돌아보니 초로의 여성이 매달려 있었다. 여전히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목을 끈으로 매단 것으로 보였다. 손 주변에 손을 올리며 발버둥 치고 있다. 손발이 좌석과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퍽퍽하고 들렸다. 그제서야 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게 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원숭이 꿈이다. 한시라도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 꿈을 꾸어야 했다. 일단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나는 몇 번째인지를 알아두고 싶었다. 내가 탄 5호차 뒤쪽 4분의 1은 공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살해당하여 그 자리에는 원래 원숭이 꿈처럼 회뜨기나 도려내기를 당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냥 이건 추측이네요. 내가 앉은 자리는 앞에서 여섯 번째. 아직 순서가 찾아오기까지는 멀었지만 얼른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지만 쉽게 꿈에서 깰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몇 번이고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항상 음료나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차내 판매 직원이
방긋방긋 웃으며 내장이 된 카트를 밀고 가는 것이 보였다. 이젠 무리야. 얼른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나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고 그와 동시에 좌석도 사라졌다. 앞에서 6번째였던 내 자리는 가장 가운데 좌석이 되어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는 나에게 바로 뒤에 있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했다. 잠에서 깨서 자리가 사라진 거야. 너도 얼른 깨지 않으면 금방 네 순서가 올 테다. 내 자리에서 8개 떨어진 뒷좌석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다. 괜찮아. 아직 7사람 정도 여유가 있다. 얼른 깨어나서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으면 돼. 이윽고 다음 역에 도착했다. 꼬치 꿰기. 순간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다. 내 순서가 되기까지 앞으로 7명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에서 한 번에 5명이 몸이 관통되어 죽어버린 것이다. 다음은 내 뒤에 있는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좌석 너머로 침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 일어날게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혼자 탈출하는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부인은 점점. 부들부들 떨며 그의 이야기를 듣던 중 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고 보니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긴 꿈이었는데 시계를 보니 약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원숭이 꿈. 너무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 나까지 이런 꿈을 꾼 것 같다.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전차에 타기 위한 티켓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2번 다시 그런 꿈을 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말로 공포를 이기지 못해 심장 발작으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끝입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썰이나 공포 영화, 영상 뭐 이런 걸 보면 또 추가적으로 드는 공포가 꿈에서 그런 꿈을 꿀까봐, 그런 거를 꿈에서 체험해버릴까봐. 그래서 좀 무서운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